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사고안전교육원장 황인성입니다. 네, 오늘은 대전안전교육지원센터 전태봉 센터장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어두운 밤에 일명 스텔스는 보통 이제 비행기제 전투기들이 적진에 들어갈 때 몰래 자기를 확인시키지 않고 그렇게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등화조차 켜지 않고 운행하는 그런 자동차를 보고 스텔스 차 안 보인다 이거죠. 네, 옆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스텔스 차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자, 자동차로 우리가 투명인간을 죽였습니다. 가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빡 소리가 나면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나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죽고 나와 보니까 사람이에요. 네. 자, 이랬을 때, 자, 여기 책을 보니까 나는 투명인간을 실수로 죽였다,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충격해서 사망시켰을 때, 또 다치게 했을 때, 유죄일까 무죄일까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자, 투명인간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죽였다 하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 말씀에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대낮에 이렇게 전방지시를 차라고 가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뭔가 빡! 충격하니까 운전자가 영문도 모르고, 네, 마치 이제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영문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투명인간을 죽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 그거를 충격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네, 제가 이제 비유로 이것을, 스트레스 사고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센터장님도 무죄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썬팅을 하면 유죄다. 스트레스 차오고 사고 났을 때, 미세한 불빛이 있으면, 썬팅을 안 한 차는 좀 보이겠지요. 하지만, 썬팅을 한 차는 좀 잘 안 보이겠지요. 그 차이죠. 그러면 시력이 나쁜 사람도 유죄일까? 자, 썬팅을 안 하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미세한 불빛이 있을 때, 뭐 깜깜한 밤에 똑같고, 미세한 불빛이 있을 때, 그때는 좀 볼 수 있겠죠. 썬팅을 안 하면. 근데 전방에 라이트를 켜고 가잖아요. 전방에서 발생되는 거는 스트레스 차라 하더라도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측방에서 오는 거 옆에 썬팅을 안 하면 미세한 불빛에 희미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시력이 나쁜 사람은 못 보겠죠. 썬팅을 안 해도.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뭔가 오는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옆에서 오는 차들. 근데 썬팅을 만약에 안 했다 하더라도 시력이 나쁜 사람은 그거 못 보죠. 저도 요즘에 나이를 먹으면서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야간 운전이 과거처럼 그렇게 아주 명쾌하게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가 생기죠. 썬팅을 하면 유죄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옆에서 오는 거는 썬팅을 안 해도 희미한 불빛에 옆에 백미러를 통해서 보는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 차이가 시력이 나쁜 사람도 유죄인가? 그러면 2.0, 1.5, 2.0인 되는 사람들은 미세한 불빛에 썬팅을 안 했다면 볼 수 있겠지만, 썬팅을 안 해도 시력이 0.3, 0.5 되는 사람 같으면은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면허증 다 뺏어야죠. 1.5, 2.0 아닌 사람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1차적으로
예, 투명 인간을 충격했을 때는 무죄다.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을 충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판사님이 운전해도 충격할 것이고 안 보이니까. 네. 자, 그래서요.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사고는 언제 발생하나? 주로 야간에 발생하죠. 낮에는 뭐 전조등을 켜지 않아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무조건 스트레스가 가해자일까? 그걸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무조건 스트레스가 가해자는 아니다. 네, 이런 주제로 오늘 한번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를 일단 우리가 먼저 보시죠. 제한시속 100km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이라 해도 주의가 어두운 야간에 가시거리 60m의 전조등을 단 차를 조종 운전하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는 운전사가 제한시속 100km를 다 내어 운행하면 60m 앞에 장애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하여도 충돌을 면할 수 없는 과속도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는 사고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 책임을 면치 못한다. 대법원 선고죠. 이게 74도 231 판결인데, 네,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가시거리 60m의 전조등을 단 차, 그러니까 라이트 전조등이 볼 수 있는 거리가 60m 정도예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거리. 뭐 100m, 200m를 낮에 같으면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그게 60m밖에 안 보이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100km를 다 내서 운행하다가는 60m 앞에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해도 충돌을 면할 수 없는 과속도가 된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시거리가 나와요. 이 사람은 60m 같으면은 전조등이 60m까지 보이나요? 스테파님 60m 정도까지 전조등이 보입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시 같으면 가로등이 좀 있잖아요. 희미한 불빛도 있고. 근데 껌껌한 아무것도 없는 가로등도 없는 낮에 칠흑 같은 시골길 같은 데는요. 전조등 외에는 전조등을 꺼버리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럴 때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그러면 60m 정도를 보인다. 이거는 뭐 버스나 대형 쌍라이트를 키면 그 정도 보일까? 근데 60m에 하여튼 전조등을 단 차에 대한 판례인데, 제 차는 이번에 검사를 맡았는데, 검사를 딱 맡을 때 이 라이트를 올라가 있으면 좀 내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죠. 네. 라이트, 검사 맡으면 이 하향 조정합니다. 그래서 쌍라이트를 키면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그러는데 한 30m? 제가 한번 밤에 깜깜한 데서 켜봤어요. 그랬더니, 내 차는 얼마나 보이냐, 그러니까 40m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60m 판례를 보면서 60m까지 보였어? 자, 그것은 뭐냐? 왜 법원은 60m의 전조등을 단 차는 100km로 달려가다가는 사고를 면치 못한다 그랬을까? 100km일 때 정지거리가 71.2m로 알고 있어요. 추정거리가. 그러니까 100km로 달려가다가 급정지를 하여서 차가 멈추기까지 정지거리가 71.5m니까 60m 앞에 있는 장애물은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래서 법원에서 그런 판례를 낸 것 같습니다. 또 밑에 한번 판례 볼까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의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 상태 및 가시거리 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 최고속도 이하로 감속 수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렇죠.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차라 하더라도 100km라는 거는 정상적인 날씨에 비 오거나 이럴 때도 감속해야죠. 20% 이상 감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날씨에 시야가 100m, 200m를 볼 수 있는 상황. 이때 100km를 운행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바로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야간에는 속도를 줄이면서 감속 수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 또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안에서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상의 제한 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운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다. 이게 바로 선고 98도 260호죠.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아마
이 사고를 보면 전방에 차가 고장나가지고 서 있고 그 옆에 사람이 서 있었나 봐요. 운전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충돌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건데, 이때도 감속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60m밖에 안 보이는데 왜 100km를 가느냐? 1차 판결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 차 같은 거 한 40m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갔다가 한 80km를 갔다가도 큰일 나요. 40m 정지거리가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자, 40m일 때 정지거리 60km도 안 돼. 요걸 60km로 가면 간신히 쓸 수 있는 거리네요. 정상적인 날씨. 근데 비 오거나 습기가 있으면 더 멀어지죠. 그러니까 50km 정도로 가면 안전할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하더라도. 40m밖에 안 보이니까. 그쵸? 그래야 40m 전방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뭐 보거나 무슨 위험 상황을 보고 제가 충돌을 피해서 급정지할 수 있는 속도가 한 50km면 편안히 쓸 것 같아요. 바로 이걸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50m가 보이는, 예를 들어서 50m 정도 전조등을 켜니까 50m까지는 확인이 된다는 차는 46.9m, 80km 이하로 가야 되겠네요. 맑은 날씨에도, 깜깜한 밤에는. 그리고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 더 멀어지겠죠. 한 70km 이하로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스텔스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판례에도 나왔죠. 차가 고장나서 서 있고, 네,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어요. 네. 근데, 자, 50m밖에 안 보이는 가시거리 50m의 자동차가 100km로 가면, 아까 60m 정도 보이는 차도 멈출 수 없어서 사고를 냈다고 그랬죠. 그러면 100km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건조한 날씨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 71.5m죠. 정지거리가 100km를 갔을 때. 71.5m인데, 건조한 날씨에도, 100km로 가면 안 되고, 한 80, 아까 80이라 그랬나요? 80 정도? 네, 80km 정도. 그 정도라 그랬죠. 80km 정도 이하로 가라. 네. 바로 그걸 아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차가 있어요. 정지해 있는 차만 있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가는 차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천천히 가는 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처럼 70km로 간다. 50m 정도밖에 안 보이는 가시거리의 차가 50m, 한 50한 2, 3m 있는 건 안 보이겠죠. 그죠? 천천히 가는 차를. 그러면 가까이 가야 이제 비로소 이제 앞에 차가 있는 거를, 뭐 스텔스 차가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차가 서 있는 건 아니니까 아마 충격 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왜 서 있는 거라면 크겠지만, 가면서 아무래도 뒤차 속도가 빠르니까, 앞차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트레스 차라 하더라도, 법원은 라이트를 켜고 있지 않느냐, 가시거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서 감속 소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잘하고 가라, 이런 판례를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일어나는 사고는 라이트를 켜니까 깜깜이래 하더라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전방에서 비록 스트레스 차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전조등을 달고 켜고서 뒤에 가는 차에게 아마 과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험 판례를 보니까 라이트만 없다면 뭐 당연히 스트레스 차가 잘못이겠지. 근데 뭐 그럴 수는 없겠죠. 라이트를 켜고 가야 되니까 두 대 스트레스 차 두 대가 가다 보면 뭐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전방 상황에 스트레스 차가 가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후방에서 전조등을 켜고 그리고 가는 차에게 과실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판례 취지, 아까 본 판례 취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고속도로에서는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차했을 때 뭐 최고 50%까지 과실을 분배한다. 뭐 이런 먼저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과실 뭐 최고 50%까지 앞차에게 부여된다 하더라도 전방사고는 뒤에서 충돌한 사안에 대해서는 근데 그 이상 잡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경찰에서는 보통 이제 사고 조사할 때 뒷차에게 과거 같으면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지만 옛날에는 블랙박스가 없을 시절에는 그냥 무조건 뒤에서 막으면 뒷차가 가해자다. 막 이렇게 판결을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전거리 위반으로 처벌을 많이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래서 운전자들이 막 그냥 일부러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좀 비켜라고 빨리 가는 차가 그러면 막 일부러 브레이크도 잡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죠?